자, 이번 시간에는 16강 공개문제 3번 육아, 교육, 박람회,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들은 조금 작업량이 좀 많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자, 결과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일러스트레이터 결과물과 그리고 포토샵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방식들과 동일하게 제가 이제 강의 소스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자, 시작 내용과 그 다음에 완성 파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파일들은 일단 자 로고를 만드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원고 내용에서는 여기 지금 백스코라는 그런 네이밍이 있죠. 자, 네이밍 작업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름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육아 교육 박람회 타이틀. 자, 이렇게 타이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용품, 요게 좀 그리기가 좀 어려운 기능들인데, 자, 이렇게 그려진 단계들을 스텝 1과 그리고 스텝 2로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엠블럼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따져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한 6개 정도 작업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시작 폴더 안에서요. 자, 백스코 로고 내용부터 제작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고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을 보시게 되면 가이드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레이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확대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작을 하실 텐데요. 자,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닛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유닛은 바로 O타입의 이런 스펠링이 되겠고요. 자, 제작된 그런 방법들을 보시면 일단 덩어리는 없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는 일단 빨간색으로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0.5 정도 만든 거죠. 제작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타입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제작한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둥근 사각형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러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 그려볼게요. 여기서 있는 내용들처럼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 그렸고요. 자, 둥근 사각형. 자,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도형들, 기본적인 유닛들은 지금 모 스펠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C타입을 만들겠습니다. C타입은 기존에 있는 유닛들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자, 먼저 해당 유닛은 제가 패스파인더로 구멍을 뚫어 놓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박스로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려진 도형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분리하고요. 자, 먼저 해당 영역을 지금 이렇게 뚫어 놓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 교차되는 영역들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패스파인더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기능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룹이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언그룹. 자, 이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영역들을 이렇게 제거하시면서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요. 자, X라는 로고는 이제 전혀 다른 유형의 도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넘기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2자 타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자 타입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도형들이 조금 다른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들을 선택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도형을 좀 빼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들을 여기서 지금 여기 기능들을 보게 되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으로 도형들을 이렇게 추출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거는 써야겠네요. 그죠? 이거는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기능들은, 자, 여기 있는 C자를 복사해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C자를 복사해서 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곡선이죠. 자, 곡선에 대한 유형들은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유형들만 결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도형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끝선에 맞게 저절로 스냅으로 걸리죠. 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도형들을 이렇게 직접 선택 기능으로, 자, 점들을 없애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없애시면, 자, 그럼 이제 점만 연장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쪽에 있는 선분들 잡고요. 이렇게 연장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도형을 끝점에 배치했고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니까 끝선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연결을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들을, 그려진 도형들을 이렇게 유니트 기능들을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5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제를 떴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동하고 있고요. 자, 이동하면서 도형을 여기다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직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드로잉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 도형으로, 자, 여기에 있는 그런 유형은 요거는 직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면은 삭제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삭제시키고, 그 다음 이제 끝점에 닿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사각형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요. 자, 스냅으로 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제작이 된 상태에서 제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게요. 근데 이제 둥근 사각형을 만들 때 이쪽에 있는 둥글기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여기 프로퍼티스 옵션인가요? 그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도형을 원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이쪽에 있는 이 락을 꺼놓고요. 여기에 있는 점 3개를 찍어서 모어 옵션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점들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mm 정도 만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도형을 이런 식으로 패스파인더에서 여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프로퍼티스 패널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윈도우에 만약에 열려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프로퍼티스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되는 요건들이 별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패널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패널 두 개를 결합을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레터링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런 X자 형식은 그냥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펜툴로 이렇게 그 X자를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도형을 3분의 하나 그리시면 이게 스마트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끝선에 맞춰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반전, 이렇게 마름모 형식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반전시키시고요. 이렇게 반전 툴로, 자, 반전 기능을 시키면 중점으로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중점 기능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합된 형식이
지금 원고를 한번 볼게요. 원고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려진 형식들이 보이죠. 잘려진 형식들이 보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잘려져야겠죠. 그러니까 요 도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선분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게 물론 이제 작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선분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거를 편집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도형 두 개를요. 일단 머지했습니다. 머지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머지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요. 무조건 디바이드 썼습니다. 디바이드 기능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언그룹 컨트롤 시프트 G. 자, 필요한 기능들은 이제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기능들은 삭제를 시켰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합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머지를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만드시면 다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원하는 색상이 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원고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글자색은 화이트라고 되어 있죠. 화이트의 글자 색상으로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요.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라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작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제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구름.ai 파일이 있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작업 방법은 동일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러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0.5 정도 이렇게 놓고요.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확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를 활용한 그런 작업들이 되겠고요. 자, 원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들을 계속 결합하면서 제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형태가 있고요. 동일하지 않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으로 결합하면서 제작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드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형태대로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원도 그려가면서요. 자, 두 개 정도만 그려봤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완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적당한 형태를 만드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패스파인더에서 일단은 결합, 여기 쉐이프 모드의 유니트. 자, 이렇게 유니트 기능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밑에 있는 도형이 한 개 있죠. 자, 여기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릴 때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리면서 Alt Shift 눌러주면서 이렇게 도형들을 중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제각각 형태들이 모두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원을 다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 기능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내용들은 자, 여기 컬러 패널에서 여기서는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시킨 거죠. 자,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결과물은 뭐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시면서 이 소스들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작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계는 부산 육아 교육 박람회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 아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컬러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 스와치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컬러들이 색상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 자, 그래픽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래픽에 대한 느낌들이 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부산 글자, 이건 글자죠. 그 다음에 교육, 박람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고딕 계열에 있는 폰트들은 기존의 폰트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 그래픽 서체들이 있습니다. 육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지, 그리고 하트 모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죠. 자, 이런 요건들을 지금 저희가 첨부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선색도 주어지고 있죠. 선색은 C90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색상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글자 레터링을 먼저 하겠습니다. 레터링. 자, 제작을 할 때 일단은 이제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덩어리는 없고요. 테두리 선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컬러링을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도형을 먼저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원도형을 제작한 다음에 자, 기본적인 그래픽적인 요건들은 스마트 가이즈를 켜놓고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아이를 그릴 때는 스마트 가이즈를 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6이라는 글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그래픽 레터링 하는 거 이전 시간에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정렬이 중앙이 안 갈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룹핑 컨트롤 G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에서 얼라인 패널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렬해 주면 그러면 정렬이 잘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6자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써서 완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결합을 할 텐데, 여기는 뚫려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뚫려져 있는 구간이고요. 자, 물론 흰색으로 칠할 수 있겠죠. 자, 원으로 만들어 놓고, 자, 원이죠. 원으로 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이동하면서 복제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컨트롤 G 묶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를 묶은 다음에 지금 요것도 그룹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타원 형식의 입 모양을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타원의 입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게 타원의 입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기준점, 위에 있는 기준점을 빼서 이렇게 제작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기준점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이쯤에서 추가해 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삭제해서 원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원 타입의 느낌이 안 들어서 일단은 자, 그리고 반전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중간 정도 그리고요. 중간점에서 이렇게 드로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반전 기능으로 카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아무래도 이게 타원 형태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원을 그렸고요. 자, 요걸로 그냥 원을 그리는 걸로, 이게 가장 가깝게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시험상에서는 뭐 형태만 이상하게 안 보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렸다고 할게요. 원을 그려놓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 한번 정리해주고, 자, 여기까지. 요거는 머지를 해야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합치고요. 자, 얼라인의 중앙 정렬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웃는 얼굴은 그대로 복제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자, 여기 자, 모음이죠. 모음 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터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레터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유니트 기능을 중간중간에 적용시키면 결합이 잘 돼 보이겠죠. 자,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트. 자, 하트도 여기서 이제 중간 부분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 가게 되면 하트 모양은 이렇게 중간 부분에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하트의 둥글기는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긴 하죠.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게 되죠. 자, 하트 모양을 그렸고요. 이게 그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여기 이제 기준점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만들어 놓고 반전. 마찬가지로 Alt 누르시면 되죠. Alt 누르시고 반전시켰고요. 카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선택해서 Ctrl J, Ctrl J 도형 결합시키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라인 툴로 도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툴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이동하면서 Shift Alt 기능 눌러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 기존 서체대로 작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붓자란 글자를 쓰겠습니다. 붓자란 글자.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 이전에 있던 폰트들처럼 이 폰트의 내용은요, 즐겨찾기 폰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트 산스 KR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뭐 볼드하게 적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블랙으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볼드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직접 입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라고 적었고요.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죠, 이렇게 블랙으로 적용을 시켜놓은 거죠. 붓자란 글자를 썼고요. 글자 크기는 42포인트 이렇게 작성해서 붓자란 글자를 여기서 이제 배치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배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붓자란 글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 글자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폰트들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기존 폰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산이죠. 부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자, 교육이라고 작성한 거죠. 교육. 이게 이상하게 볼드체가 없네요. 이렇게. 자, 여기는 블랙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폰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이제 40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40포인트. 이렇게 하면 글자가 맞춰질 것 같고, 약간 다르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라는 글자를 썼고요. 여기서는 48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웬만하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입 기능이 있죠. 타입 기능에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 기능을 적용하시면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컬러링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할게요. 약간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글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 그래픽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 그래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림을 많이 드로잉 할 때는 스마트 가이즈를 끄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아이 그래픽을 그려보면, 그러면은 일단 원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도 뭐 정확한 원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잘 기준점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원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능숙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곡선 형태 자 그렸고요. 자, 이게 육아 박람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률을 잘 생각하셔 갖고, 그죠? 이게 그리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꺾어야겠네요. 그죠? 너무 곡률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번 꺾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으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꺾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매번 꺾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선택 기능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가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게 방향선이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CC가 오면서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능이 여러 가지 이 그래픽적인 처리들 때문에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느낌상으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원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폰트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비슷한 지금 여러분들이 명조 계열이 나오면 명조 계열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딕 계열이 나오시면 고딕 계열로 만드시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시게 되면 폰트가 비슷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모든 컴퓨터가 똑같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복제해서 도형들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을 좀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이제 원고를 보시면서 컬러링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면 컬러링. 자, 여기에는 이제 준비된 스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갖고요. 덩어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저는 색깔을 칠해줬고요. 자, 아이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바깥쪽에 자, 색상들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귀 부분이죠. 귀가 되는 것 같아요.